이승만,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통령일 거다. 그래서 평가하기 가장 조심스럽다. 독립운동가 시절에는 그냥 리더스러운 독립운동가인 듯하다. 공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우선 농지개혁, 이승만 라인을 뽑을 수 있겠다. 농지개혁은 논란이 좀 있던데 조봉암을 안 쳐서 만들고 공산주의라 쫓아냈다가 죽였지만 그래도 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큰 공인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어떤 사람들은 체결 안 했어도 공산주의에 점령 안 당했다고 말하던데 그렇다 쳐도 지령받아서 간첩질하는 걸 막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과를 보자. 합계 수십만 명이 죽어버린 여러 양민 학살 사건, 국민보도 연맹, 국민방위군, 정치깡패, 독재 같은 짓을 했고 그 외에도 4.3 사건이나 반민특위가 있는데 두 사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 같다. 우선 4.3 사건에선 이승만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깽판을 쳤기 때문에 희생은 어쩔 수 없었다. 라면서 희생은 필연적이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 가족 중에 희생자가 있다고 치면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를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다음으로 반민특위는 당시 멸공이 우선이었다는 말이 있던데 꽤 맞는 것 같다. 그런데 6.25 전쟁 후에는 왜 못했는지 의문점이 든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비판하기보단 친일 매국을 처벌 못한 거에 비판하고 싶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승만은 확실한 독립운동가인데 친일 매국노를 처벌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승만은 당시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공주의로 북한을 몰아내고 친미 노선을 탔다는 점, 그리고 초기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진 점,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당시 한국은 개판 후 분전이었기 때문에 희생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는 나의 주관적인 예측. 그러나 어쨌든 과가 압도적으로 크다. 총합 이승만을 사티어로 달겠습니다. 이승만을 과만 보고 판단하고 교과서적으로 배운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분법적, 윤리적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맞다고 생각하며 가장 평가하기 어렵고 공부하기 귀찮은 사람일 거다. 윤보선, 장면, 박정희한테 쿠데타로 따였는데 이승만의 독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봐서는 무능했었던 것 같다. 박정희,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입대하고 천황에 맹세했다. 그런데 당시 교사였던 박정희는 여느 조선인처럼 가난했고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이 되고 싶었던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에 입대했다. 그래서 천황에 맹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남로당 출신인 형이 죽었다고 남로당 활동도에서 기회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띠고 친일 활동을 한 친일파인 듯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쿠데타를 했는데 당시 시민들의 평가가 극명히 갈려서 나도 평가를 보류하고 싶다. 그리고 1963년 투표로 집권하고 이제 무쌍이 시작됐다. 말하면 입만 아픈 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고 특히 정주영의 현대를 박정희가 엄청 도와준 것을 가장 칭찬하고 싶다. 그러나 독재라는 건 비판을 한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라는 사람이 장래 희망 기업가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 궁금하다. 반대로 정주영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지도 너무 궁금하다. 하지만 IS 무역, 부마, 독재, 사카린 밀수, 지역 갈등 조장 같은 문제도 많았지만 공은 어마어마하다. 최고 티어 1티어를 달아주겠습니다. 최규하, 전두환한테 따인 사람. 전두환,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일 거다. 일단 쿠데타에다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삼청교육대라는 이상한 걸 만들었다. 이제 공을 보자 삼저 호황과 김재익 임명. 개인적으로,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두환을 싫어할 거다.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정주영의 책을 인용해서 말하겠다.
정삼으로서 정주영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인 것 같아서 총합 최저 고인 티어 달겠습니다. 또한 3저 호황과 올림픽은 박정희의 공이 많은 걸로 드러나서 OP마크 추가로 달아주겠습니다. 노태우, 사실상 여기부터는 학교에서 뭘 자세히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전두환 절친이라는 사실과 나무위키에 적혀있는 꽤 굵직한 공들, 그리고 3저 호황 지속 이 정도가 있겠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큰 공은 5.18 사과가 맞는 듯하다. 물론 자기가 일으켰지만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보여줬다. 그러나 정삼으로서 정주영이 노태우를 많은 비판을 한 관계로 또한 비자금이나 5.18 문제로 사티어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그리고 나무위키에 적혀있는 것들, 뭔가 좋은 점만 가득해 보이지만 IMF라는 가장 큰 실책을 범했다. 물론 이전부터 쌓여 있었던 문제였지만 말이다. 이전에 활동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여러 공과를 합해서 총합 3티어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아마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다음으로 인생이 가장 스펙타클했던 사람이지 않았나 싶다. 우선 IMF 극복, 일본 대중문화 개방, IT 정책 같은 굵직굵직한 공들을 뽑을 수 있겠는데, 특히 IT 정책은 대한민국이 IT 기업 강국은 아니어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것, 그리고 다른 나라가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 잠식당할 때 우리는 네이버라는 걸 건진 것을 칭찬하고 싶다. 물론 나는 구글 크롬을 쓴다. 김대중도 지역 갈등을 부추긴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건 정치적 화합이다. 박정희는 김대중을 수십 번 간섭, 아예 죽이려 했는데 김대중의 박정희 인정 발언은 박수 칠만하다. 아마 현재로 따지면 이재명이 윤석열의 계엄을 계몽이라고 발언한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다. 김대중의 여성부 창설은 당시 김대중은 IMF 때문에 여성특별위원회만 만들고 신중했던 것 같은데 한나라당과 합심해서 만들었다. 당시 분위기로는 여성부가 꼭 필요했었던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은 공으로 시작했지만 1년 뒤 1차 연평해전이 터지고 4년 뒤 2차 연평해전이 터졌다. 그러고는 북한이 핵을 만들면 책임진다 했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고 북한에 집 떠나간 가족이 있는지 대북 송금 같은 이상한 짓을 했다. 평화를 빌미로 북한에 쎄쎄했지만 모든 게 헛수고로 돌아간 점을 비판. 여러 측근의 비리나 자식 농사 대실패, 그러나 여러 공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합 2티어에 꿀벌 마크 하나, 김대중도 박정희를 인정했기 때문에 박정희에게도 꿀벌 마크 하나 달겠습니다. 헨리 스코스톡스라는 영국 언론인이 있다.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김대중을 알린 사람이고 굉장히 지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헨리 스코스톡스의 주장은 김대중을 섬뜩한 사이코패스로 묘사하고 있는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란다. 노무현, 이 사람은 진짜 힘들게 산 인물인 듯하다. 솔직히 이 사람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역사 진상 규명한 거? 그리고 집값을 폭등시키고 많은 비리가 있었다. 물론 그만큼 경제성장도 많이 하긴 했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아서 탄핵당할 뻔하고 여소야대 형국에서 뭐 할 수가 없던 대통령이었던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좋다고 높은 평가를 받던데 난 노무현 대통령 진짜 찍먹만 해서 평가는 어렵겠다. 그래도 우파 쪽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고 불상도르까지 해서 총합 3티어에 달겠습니다.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은 대단했다. 환승, 서울숲, 청계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대통령 시절인데 집권하자마자 당면한 문제인 리만 사태를 다른 나라들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하고 비실비실 될 때 혼자 0.8% 성장했다. 그 외에도 김관진 임명, 아덴만 여명, 부동산 안정 정도가 있고 4대강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광우병 사태 때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만큼 많이 헤쳐먹었다. 어쨌든 많은 공이 있는 인물은 분명하고 정삼으로서 정주영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 플러스 총합 2티어에 꿀벌 마크 달겠습니다. 박근혜, 이 사람이 뭐 잘한 게 있나? 그게 궁금하다. 그나마 김대중한테 자기 아빠의 일을 사과한 거? 이 사람부터 내 인생이 제대로 시작됐는데 탄핵 때문에 마냥 재밌었다. 어쨌든 무능과 심한 비리로 고인 티어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코로나 초기 방역에 성공한 듯 그리고 꽤 괜찮은 군대 개선. 하지만 보수적으로 봐서 코로나 시절을 빼도 집값을 어마무시하게 폭등시키고 출산율 개폭망, 그리고 이미 김대중 시절에 평화를 빌미로 북한에 퍼주기 정책 많이 했지만 실패한 걸 왜 또 북한이랑 만나서 쎄쎄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마 김대중처럼 노벨 평화상을 노렸지 않았나 싶다.
이 사람의 여성 정책에 대해선 사실 잘 모르지만 이 사람 집권 당시 남녀 갈등 최대치,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계획 없어 보이는 탈원전. 친민주당 사람들도 윤석열을 만들고 집값 폭등시킨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은 모두가 짜장면을 외칠 때 해물짬뽕을 외치는 자신감과 용감함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곧 군대 갈 나이가 되는데 18개월로 줄여주는 미친공 등 군 처우 개선을 해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고이는 면하고 총합 오티어. 윤석열, 문재인 절친, 이 사람은 과밖에 생각이 안 난다. 우선 R&D 깎은 거 이것도 이것저것 논란 있던데 여러 외신들도 비판하고 제대로 안 알아보고 깎은 듯해서 비판. 사실 R&D 깎은 거보다 항해하는 거 입 막은 게 충격이다. 물론 방해는 퇴장 조치해야겠지만 굳이 입까지 막으면서. 그리고 해외 직구. 의대 증언은 내가 잘 모르지만 생각 없이 한 느낌이 좀 있다. 윤은 그래도 아직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리메이크 전 스카너가 아니라 16렙 카사딘이기를 빈다. 하지만 15지지 위험이 있다. 여태까지는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합 5티어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뭔 같은 소리야. 민주당이 자꾸 방해하니깐 윤석열은 뭘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계엄을 한 거고. 그래서 다음 편은 고딩이 생각하는 계엄에 대한 평가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